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용 부동산 시장,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패밀리 오피스가 있는데, 이 바로 이제 자라,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죠. 패스트 패션 자라의 어떤 설립자인 아만시어 오르테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 폰테가데아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데, 이 최근에 실제로 보면 이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노미네이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 이슈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주식 채권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대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이 대체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패밀리 오피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자산 배분 이슈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영향도 덜하고, 또 금리 인상 여파로 자산 가격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가 이제 떠난 좀 뭔가 이제 뒤로 물러선 빈자리를 패밀리 오피스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실제 이제 MSCI 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글로벌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패밀리 오피스가 사들인 규모가 기관 투자자를 최초로 앞섰습니다. 사실 패밀리 오피스도 조금 줄긴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워낙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패밀리 오피스가 많이 투자를 했던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폰테가데아인데, 폰테가데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오피스라든지 리테일, 주거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명동에 있는 엠플라자도 있고, 또 그리고 가로수길에 H&M이 들어서 있는 빌딩, 그리고 과거에 또 이제 보면 지금 하이드파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KB 국민은행 명동 4옥, 지금 이제 1층에 애플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개발된 자산도 인수를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라 어떤 폰테가데아의 투자 전략이 이런 각 주요 도시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자산을 이제 인수하는 전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빌딩도 투자를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폰테가데아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물류센터 투자는 그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좀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 이 폰테가데아 첫 물류센터가 이제 한국 투자자 운용사와도 관계된 자산입니다. 이제 작년에 폰테가데아가 이 미국에서 이제 타이거 대체 투자 운용으로부터 이제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이제 대거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폰테가데아의 첫 물류센터 투자였고요. 또 한국 운용사 타이거 대체의 폰테가데아와 첫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래였고요. 실제 이제 폰테가데아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미국 물류센터만 약 9억 500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폰테가데아 같은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또 다른 이제 한국 운용사와도 이제 거래를 트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이제 베스타스 자산운용이 매각한 네덜란드 물류센터입니다. 베스타스 자산운용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펀드로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자산을 매각을 했고요. 사이즈가 이제 1,000억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보면 저도 한 5월달에 이제 영국 출장 갔을 때 현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미국처럼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사이즈의 자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이 어떤 이렇게 투자자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소형 자산이 좀 더 잘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패밀리 오피스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수백조 원을 들고 있는 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 패밀리 오피스들이 선호한 자산들은 이 규모가 있습니다. 적당한 규모가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제 티켓 사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패밀리 오피스들이 꺼낼 수 있는 티켓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베스타스가 매각한 네덜란드 물류센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내외이기 때문에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자산들 위주로는 좀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